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포천시로 트레킹을 왔습니다. 화면 왼쪽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화면 오른쪽 뒤쪽으로 농협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영북농협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운천 전통시장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서 오늘 트레킹 시작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트레킹 시작점까지는 8km인데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인사를 드렸던 포천시 영북면 영북농협 앞 버스 정류장까지는 동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도착지는 포천시 영북면 영북농협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전에 티모니고라고 하는 웹을 통해서 예매를 했습니다. 첫 차는 아침 6시고요.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40분 정도라서 버스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택시를 타고서 8km 정도를 이동했는데요. 이제 오늘 트레킹 출발점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화저견 캠핑장입니다. 여기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간인면 뗏마룻길 43-116이고요.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서 트레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앞쪽에 기이한 바위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저 바위가 하저견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낙타의 등 같기도 하고 공룡이 누워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저견 풍경을 감상했고요. 이제 곧바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저견에도 단풍나무가 제법 심겨져 있는데 아직 단풍이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물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일주일에서 10일 후에는 이곳의 단풍이 곱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캠핑장 끝까지 왔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산 쪽으로 데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계곡이 위험해서 산 쪽으로 우회로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산길 주위의 나뭇잎들은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고 있는데요. 여기 산길 밑바닥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 낙엽들은 아마도 작년에 떨어진 낙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낙엽 발음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왼쪽에는 단풍나무가 있어서 며칠 뒤에는 붉은색으로 변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콩이 심겨져 있는데 며칠 뒤에는 더 진한 노란색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 왼쪽으로 조금씩 계곡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탄강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저견 캠핑장에서 1.5km 30분을 진행했습니다. 앞쪽에 쉼터 겸 전망대 같은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니까 앞쪽으로 한탄강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탄강의 협곡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야지만 한탄강 본연의 협곡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망대 맞은편을 지금 잠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공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뚜렷한 안내판이 없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쉼터 겸 전망대로 되돌아왔고요.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트레킹길에 양쪽에 서 있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잣나무가 길게 들어서 있는데 길이가 적어도 300m에서 4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잣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선 모습은 이곳에서 처음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잣나무 숲길이 300에서 400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좀 더 긴 것 같고요. 하저견 캠핑장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하저견에 오셨다가 하저견 풍경을 보시고서 가볍게 산책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곳까지 꼭 한번 왔다 가보십시오. 잔도 구간을 만났습니다. 잔도 구간 옆에는 기이한 소나무가 서 있고요. 지금 햇살을 받아서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한탄강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길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죠. 이 길은 포천 한탄강 주상 전리길 중 4코스에 해당하는 멍우리길입니다. 제가 처음 출발했던 화저견 캠핑장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 이어지는 9km 정도 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동안 이 코스 내에 중간중간에 길이 끊겨 있어서 전체 구간을 걸을 수 없었는데요. 포천시에서 중간중간 끊겨 있던 길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정 구간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 구간을 걸으면서 가을 풍경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를 지나서 흙길 구간을 걷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이 있는데 제가 이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정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견에서 2.8km를 왔고요.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6.2km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웹을 통해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3.2km를 왔는데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1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6.2km면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비둘기낭 폭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을 햇살이 정말 따스하게 들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행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전 이정표를 보고서 몇 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앞쪽에 너무나도 멋진 잔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는 이 잔도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 정말로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왼쪽에는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거대한 암벽이 자리 잡았습니다. 암벽 위쪽에 단풍나무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붉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머리 위쪽으로 깎아지른 바위의 단면 보이시죠? 정말로 멋있고요. 이쪽에 잔도를 놓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곳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지나쳤던 잔도 구간보다 더 아찔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벽도 경사가 더 급하고요. 그리고 잔도도 깎아지른 바위절벽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지나온 잔도보다 더 아찔아찔합니다. 앞쪽으로 한탄강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이곳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간 끊겨져 있는 구간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끊겨져 있던 구간이 재개통되면서 정 구간을 걸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잔도 구간을 통과한 다음에 멍우리 2교를 지나쳤고요.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하저견에서 3.7km 왔고 비둘기낭 폭포가 5.3km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을 보면은 1시간 29분째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곳까지 4.33km를 걸어왔습니다. 안내판 기록하고 GPS 기록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제가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이곳저곳 둘러도 보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피천치도 가득한 잣나무 숲길을 만났는데요. 이 숲길은 400m 이어진다라고 안내판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저견에서 여기까지 1시간 50분째 걷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저견에서 이곳까지 걸어오면서 보셨듯이 멍우리길은 때로는 한탄강 협곡을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잣나무 숲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콩이 심겨진 들길을 걷기도 했고요. 참으로 다양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멍우리길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저견을 출발한 지 2시간째 되었습니다. 앞쪽에 한탄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징검다리가 그리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한탄강의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탄강을 건너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멍우리길 반대편 한탄강 협곡 바위절벽에는 단풍이 지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 이 사이 때 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에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노란 단풍잎 사이로 햇살이 들어서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단풍은 햇살을 받아야지만 확실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78번 도로이고요. 이 도로에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게 되면 대외 상교이고요. 트레킹 코스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200에서 300m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한탄강 하늘다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요. 조금은 특이합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적연에서 이곳까지 3시간 걸렸고요. 한탄강 하늘다리에 서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탄강 협곡의 위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0.6km, 8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걸으면 됩니다. 폭포 주변의 모습이 비둘기 둥지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단풍이 물들었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가을철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를 구경하고서 시내버스를 타고서 영북 농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 또는 비둘기낭 폭포에서 53번, 10번 시내버스를 타시면은 영북 농협, 영북면 사무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적연 캠핑장에서 시작을 해서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까지 걸었는데요. 실제 걸은 거리는 10.6km,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영북 농협, 영북면 사무소에서 택시를 타고 하적연 캠핑장까지 이동을 했고요. 비둘기낭 폭포에서는 버스를 타고 영북 농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자차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비둘기낭 폭포 또는 하적연 캠핑장에 주차를 하신 다음에 영북운천 콜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고 온 10번 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지였던 영북 농협 앞 버스 정류장으로 되돌아왔고요. 저는 이곳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를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